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이 폭락의 역사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전체 정리를 하고요. 그 안에서 돈을 번 사람들과 또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말에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반감기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반감기 해부터 상승을 한다. 이렇게 3년 동안. 반감기 전해 지금 이제 2024년도가 반감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는 큰 폭의 하락을 하고 그 뒤에 3년 동안 상승을 한다. 그 희망사항을 담은 이런 밈처럼 워낙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봤고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이 반감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VRV 이 지표를 굉장히 추종을 많이 해요. 매크로 상황도 저희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맞춰가지고 MVRV G 지표를 통해서 저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또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도 있지만 이것만큼 명확하고 또 직관적인 지표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MVRV G 지표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탄생부터 폭락의 역사를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2009년도 1월 4일날 첫 블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시작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처음 된 거는 1월 12일날 이제 첫 거래가 되고요. 2010년도 5월 22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피자랑 교환이 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상품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재화로서 첫 해가 되는 건 2010년도입니다. 그 뒤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이게 이렇게 우연처럼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0에서 1이 가치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 뒤부터는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실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 MVRV 지표를 봤을 때 2012년도 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잖아요. 이 큰 폭의 상승이 뭐냐면 이때 이제 마운틴곡스라는 거래소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요. 이 MVRV 지표에 2013년도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또 큰 폭의 상승을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두 가지. 한 가지는 이제 유럽의 재정위기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담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둠의 영역에서 이 실크로드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약을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쓰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2013년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거의 50배 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2014년도에 마운틴곡스 아까 거래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운틴곡스 거래소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MVRV 지표를 찍고 나서 저점을 찍게 되죠. 이제 마운틴곡스가 파산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2015년도에 이게 0.87불이 뭐냐면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더리움이 나오게 돼요.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 알트코인들의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2015년도가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시작의 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이 정점을 찍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BTC가 그냥 BTC가 아니라 쪼개져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이제 거래하실 때 아는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그다음 비트코인 골드 이런 식으로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서 뭐가 진짜 비트코인이냐 그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당연히 비트코인이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냐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 캐시냐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상승을 합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또 MVRV 이제 상단에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에서는 이제 뭐 박상기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제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데 제가 2016년도에 대학원에서 블록체인 논문을 쓰면서 이 시기부터 이제 함께 한 거죠. 이 시기부터 함께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어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는 2018년도 요 부분이거든요. 논문 쓴 게 16년부터 17년도고 18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다, 뭐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2018년도, 2019년도 말에는 정말로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 끝났다. 기관도 없었고요. 그때는 그냥 뭐 크립토가 모두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팔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코인원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 대금이 50억 원 미만으로도 빠지는 날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못 받다가 이제 반감기가 오죠. 반감기가 옵니다. 2020년도에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씩 그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2021년도가 오면서 이제 전고점을 뚫고 MVRV 지표가 상단을 맞고 그러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비트코인 상승이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이게 더 갔어야 되는 더 못 간 이유가 그러니까 FTX 거래소에서 장부 거래를 막 하면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수가 일어나는데 그게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그냥 장부로 거래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더 힘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2021년도에 이렇게 MVRV 지표를 찍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 MVRV 지표 이 밑에 이 하단에 맞았을 때 매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패턴에서 돈을 버는 시점이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2022년도에 거래소 FTX 파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루나 사태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충격파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또 긴축도 있었고요. 근데 이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2014년도에 마운트곡스가 파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운트곡스는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거래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금 바이낸스보다 더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말로 이때 마운트곡스가 파산했다는 거는 완전히 그냥 비트코인 세상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할 만큼 어둠이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다가 마운트곡스에서 파산돼가지고 지금 이제 마운트곡스에서 준다고 했을 때 그 비트코인을 받는 분이 제 지인 중에 계시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답도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다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방향도 잡지 못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TX 거래소의 파산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과거에서 살펴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더 큰 그 뭔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서 온 게 지금의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면은 다음번 반감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TC가 쪼개졌다고. 이때는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나가리가 됐고 비트코인만 이제 쭉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상황이 있었지만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이 진짜 어떤 게 이제 적통이냐 이런 걸 가지고도 논쟁이 많았고요. 그 논쟁은 2018년도까지 이어지면서 뭐 비트코인 해시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진영에서 막 비트코인을 막 덤핑을 하면서 팔아 제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께 진짜다라고 하면서 싸움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때는 좀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좀 신기술 곽강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산업에 들어왔었는데 그런 일을 거치면서 하락장을 거치면서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저도 이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는 수준으로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그런 시기가 이제 2019년도 8년도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1년, 2년도가 한 번에 다 몰려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태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비트코인을 다 겪고, 그 다음에 더 단단해지는 시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뚫고 올라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MVRVG 지표를 보면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고 다만 매크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이번에 매수를 통해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코인을 가지고 갔다가 반감기가 2024년도에 오거든요. 2024년도에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이 반감기에 앞서서 이제 상승이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차지하고 다음번 반감기에는 정말 가지고 있는 거를 MVRV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다 코인을.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정리도 하고 또 이거를 자산을 현금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해요. 다음번 반감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딱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66%가 뭐냐면 비트코인 다음번 반감기가 오기까지 이제 66%가 그러니까 지난 반감기에서 66%가 지났고 34%가 남은 시점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점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자주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23년도 1Q에 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뭐 경기 침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긴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 사이클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1Q에 이제 66%가 딱 이제 그 지점이 됩니다. 1Q.
그러니까 3월인 거죠. 이 1Q에 이제 66%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도다른다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이 시점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크로 지표도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때가 안 좋을 건데 거짓말처럼 이때 이제 딱 이 지점이 이어진다. 라는 게 저는 이게 결국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경기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를 굉장히 추종한다고. 근데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경기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이 달러 인덱스가 이 데드 크로스가 되는 시점, 요 시점에 크립토는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 이게 반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데드 크로스를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내려가는 게 이제 가격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에 점점 이제 다음번 반감기,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만 봐도 이제는 저희가 이제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나왔는지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온체인 데이터와 달러 인덱스를 봐도 세계의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반감기가 정말 그 사이클을 맞춘 게 되게 신기한 걸 수 있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도 데드 크로스가 딱 됐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의 가격은 이제 점점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고요. 근데 그 시점이 23년도 1Q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 3월인 거죠. 저희는 이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매수하거나, 혹은 지금 뭐 댓글에 이제 많이 물리셨다라고 하시는데, 물린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홀딩을 하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늘 다 뚫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면 이제 물린 지점을 다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뭐 1Q에 나빠질 수 있는데 그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걸 가지고 와봤고요.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CPI가 23년도에는 많이 내려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해도 된다라는 지표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뷰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23년도 1Q가 어떻게 안 좋아질지, 혹은 뭐 그냥 안 좋아지는 게 끝나고 바로 좋아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3년도 1Q는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 3월을 굉장히 뭔가 코인으로 통해서 저희가 이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한 그 쿼터로 보는 게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